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정관장, 오늘 또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지가 정리되는 그야말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의 정관장은 순위를 놓고 싸우는 팀이 아닙니다. 방향을 정해야 하는 팀입니다. GS칼텍스전,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한 경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정관장의 시즌을 가르는 전환점입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만약 오늘도 진다면 더 이상 아직 과정이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흔들린다면 그건 실험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정관장을 상징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카드, 바로 인쿠시입니다. 인쿠시가 오늘 또 흔들린다면 그건 더 이상 슬럼프가 아니라 프레임 고착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반대로 오늘 터진다면 그동안의 모든 비판은 다시 잠시 멈추겠죠. 오늘 경기는 정관장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이 팀을 계속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관장이 오늘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패배했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위표만 봐도 정관장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현재 7위, 하위권입니다. 최근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연패는 길어지고 있고 경기 내용에서는 반등의 신호보다 반복되는 문제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세트당 득점을 보면 전반적으로 GS칼텍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GS는 공격 성공률에서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관장은 경기마다 기복이 매우 큽니다. 리시브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공격수가 타깃 서브에 계속 흔들리면서 공격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비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GS의 실바는 누적 득점과 공격 효율에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정관장의 잔해든 경기마다 편차가 큽니다. 한 세트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경기 전체를 끌고 갈 힘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세터와 미들 블로커 지표에서도 GS가 근소하지만 안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킹 득점과 중앙 공격 성공률 모두 GS가 약간 더 앞섭니다. 이 모든 수치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정관장이 이길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를 정관장이 완전히 밀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GS칼텍스라는 팀의 특성 때문입니다. GS는 전력 자체는 확실히 위에 있는 팀이지만 동시에 리그에서 기복이 가장 큰 팀 중 하나입니다. 실바 의존도가 높고 그가 봉쇄되기 시작하면 경기 흐름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면서 범실이 늘고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 실점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틈이 정관장이 노려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관장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세트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혜민과 자넬이 동시에 터지고 미들 블로커의 블로킹이 살아나는 순간 상위권 팀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풀세트로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가 5세트까지 이어질수록 정관장은 오히려 상대보다 부담을 덜 느끼는 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과감한 선택이 나오고 그 한 번의 선택이 흐름을 뒤집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닙니다. 정관장이 오늘 풀세트 승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팀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가 따라붙을 선수, 가장 큰 환호를 받는 동시에 가장 거센 비판을 감당해야 할 선수,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이 바로 인쿠시입니다. 이제 정관장은 사실상 인쿠시의 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중석의 분위기, 응원의 방향, 시선의 끝까지 모두 인쿠시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성적표는 그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들쭉날쭉하고 타깃 서브가 집중되는 순간마다 리시브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잘 풀리는 날엔 에너지 넘치고 대담하지만 안 풀리는 날엔 경기에서 지워진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신인이라서 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인쿠시는 더 이상 깜짝 카드가 아닙니다.
상대팀은 이미 철저히 분석을 끝냈습니다. 서브는 집중되고 블로킹은 기다리고 있으며 수비는 인쿠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또 흔들린다면 오늘의 패배는 단순한 팀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쿠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흥행성만 있는 선수라는 이야기, 중요한 경기에서는 빠지는 프레임, 그리고 감독이 왜 이 선수에게 계속 집중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질 겁니다. 반대로 오늘 GS를 상대로 버텨내고 흔들림을 딛고 흐름을 되찾아 경기를 뒤집는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쿠시는 말 많은 선수가 아니라 증명을 시작한 선수로 불리게 될 겁니다. 인쿠시는 이미 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늘 이 경기에서 그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보호받는 유망주로 남을 것인가?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중심 선수로 올라설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관장이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오늘 경기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1세트입니다. 지금의 정관장은 강한 멘탈을 가진 팀이 아닙니다. 흐름을 타야 움직일 수 있고 초반에 밀리면 경기 전체가 무겁게 흘러갑니다. 특히 GS 칼텍스처럼 초반 흐름을 잡으면 쉽게 실바에게 공을 연결할 수 있는 팀을 상대할 때 첫 세트를 내주면 그 순간부터 정관장은 쫓는 입장이 됩니다. 쫓을수록 실수는 늘고 성급한 판단이 이어지며 결국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술보다 1세트를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시브입니다. 하지만 먼저 완벽한 리시브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감독의 힘으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필요한 건 버티는 리시브입니다. 세터 머리 위로 올릴 필요도 예쁘게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결만 되면 중간에서 자넷이나 박혜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욕심을 부리면 그 순간부터 GS의 블로킹은 강해지고 수비는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자넷은 오늘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오늘 GS를 상대로 자넷 혼자만 쓰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실바가 있는 GS는 장기전에서 한 명에게 집중하는 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혜민, 이선호, 그리고 미들 블로커가 최소한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득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상대 블로킹을 한 번이라도 흔들 수 있느냐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모두 지켜진다면 정관장은 충분히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무너지면 오늘 경기는 근소한 패배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경기는 기술보다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장 팀이 증명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버텨내는 힘입니다. 정 감독님, 오늘 버텨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방향이 정해져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